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변종이라고 하고요. 당근마켓은 왜 배포 시스템을 만드는가 제목으로 지금 저희가 내부에서 만들고 있는 배포 시스템을 이제 어떤 고민을 했고, 죄송합니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연결이 좀 안 좋아서 조금 이슈가 있었고요. 네, 저는 변종이라고 하고요. 당근마켓은 왜 배포 시스템을 만드는가에 대한 제목으로 저희가 배포 시스템을 내부에서 만들면서 했던 고민들하고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당근마켓은 웨이랜드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온라인에서는 아웃사이더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 지금 SRE 팀의 딜리버리 파트에 있으면서 이제 배포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하고 있고요. 오픈소스를 좋아하고 회사에서는 필요한 일을 그냥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배포 시스템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 얘기할 배포 시스템은 이제 서비스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포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배포가 있고 정적 잼스택이나 정적 페이지 같은 걸 배포할 수도 있고 이미지 같은 거를 CDN에 배포할 수도 있는데 오늘 배포라고 할 때 여기서 배포를 다루는 것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이제 서비스를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 부분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사전 지식을 위해서 지금 당근마켓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유를 드리면 SRE 팀이 이제 전체 AW 리소스랑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각 팀에 클러스터를 주어서 그 각 팀에서 관리를 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고 SRE 팀이 이제 전체를 좀 관리하고 정체를 수립하고 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 클러스터에 올라가는 이제 클러스터는 알파 프로드 같은 경우는 나눠져 있지만 리전별로는 한 클러스터를 그냥 쓰고 있고요. 서비스별로 나눈다거나 이러지 않고 큰 클러스터 하나에 각 서비스가 이제 네임 스페이스를 전용으로 따로 쓰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비스라는 거는 사용자가 당근마켓을 봤을 때 보는 그런 서비스는 아니고요. 각 팀에서 이제 배포 단위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눠 놓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재 당근마켓은 이제 루비 온 레일즈랑 고어너, 노드.js 등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여러 형태의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기존의 배포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배포를 바꾸기 전에도 이미 배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배포 방식이 있고요. 앞에 발표에서도 얘기 나왔던 이제 아르고 CD를 이용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CI를 따로 표준화해서 공통화해서 다 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서클 CI를 쓰는 프로젝트도 있고 GitHub 액션을 쓰기도 하는데 어떤 CI든 상관없이 CI에서 이제 도커 이미지를 이제 직접 빌드해서 미리 만들어 놓어 준비해 놓은 ECR 레지스트리에다가 이제 푸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푸시를 한 그 컨테이너 태그를 가지고 이제 기놉스, 그러니까 아르고 CD의 기놉스 저장소가 되는 그 모노레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배포하는 모든 서비스의 그 기놉스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가 한 저장소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 모노레포에 이제 자신의 그 서비스 디렉토리에 해당하는 곳에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 태그를 업데이트하고 git 커밋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르고 CD가 그 커밋된 그 커밋을 가져와서 그 변경 사항을 동기화하고 쿠버네티스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이제 그 내부에서는 쿠버네티스 메인 패스를 만들 때 저희는 이제 헬름은 아니고 커스터마이즈라는 도구를 쓰고 있고요. 뭐 커스터마이즈도 여러 기능이 있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이제 베이스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안에 이제 공통되는 쿠버네티스 메인 패스와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커스터마이즈 이제 설정 파일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알파 프로덕션을 예시로 들면 각 폴더에서 그 베이스에 있는 디렉토리를 상속받아서 이제 공통된 부분 외에 변경할 부분, 예를 들어 뭐 리플리카 수라든가 뭐 다른 부분만 커스터마이제이션 파일에서 업데이트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방식을 계속 쓰고 있었는데 이 방식에 이제 여러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예. 뭐 어떤 시스템이든지 문제가 없을 순 없죠. 이렇게 오랜 기간 좀 사용하다 보니까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에 이제 파편화가 좀 계속 발생을 하게 됐어요. 아까는 설명드리기 위해서 베이스와 알파 프로덕션 이렇게만 폴더를 보여드렸는데 실제로는 이제 각 프로젝트 서비스마다 자신만의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디렉토리가 다 별도로 운영되다 되어 있고 전체를 아우르는 공통 템플릿으로 베이스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프로젝트마다 이제 다른 형태의 베포메이스트 구성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변환해서 완성된 거는 똑같을지 몰라도 구성하는 모양이 다 다른 거죠. 어떤 부분은 베이스에서 수정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는 이제 그 상속을 받아온 알파에서 값을 설정을 변경하거나 이런 파편화들이 계속 발생을 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SRE 팀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파편화가 발생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변경된 저희 뭐 정책이 아직 다 전달되지 않았거나 했을 때도 발생을 하고요. 또 어쩔 때는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에 대해 이해도가 그렇게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나 커스터마이징의 이해도가 높지 못해서 발생하기도 했어요. 또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새로 만들 때는 옆에 있는 폴더를 이제 복사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 다른 폴더에도 영향을 받고 또 이 설정이 사실 의미가 있어서 들어간 건지 복사 붙이기 하다가 같이 들어간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모노레포를 다 같이 사용하면서 프로젝트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기충돌이 많이 발생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았는데 이제는 뭐 알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자동으로 배포도 많이 하고 커밋이 많기 때문에 저장소를 풀 받아와서 수정을 한 다음에 푸시를 하려고 하면 이제 그 사이에 다른 푸시가 발생했기 때문에 계속 리젝이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했고 CI에서 그것 때문에 커밋을 실패하는 경우도 이제 조금씩 점점 더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각 디렉토리에는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가 거의 그대로 뭐 헬름 차트를 써보셨다면 헬름 차트도 차트 안에는 비슷하게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가 다 들어있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매니페스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새로운 프로젝트를 배포하려고 요청할 때는 개발팀이 지라로 이슈를 받아서 항상 생성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이 방식은 이제 모든 사람이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SRE 팀 내에서도 계속 변경을 하거나 새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항상 요청을 받아서 처리해야 됐고 SRE 팀이 좀 바쁘거나 다른 일에 밀리면 이제 배포 설정이 좀 느려지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노레포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자와 SRE가 이제 같은 저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구조상 이제 실제로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같이 작업하는 건데 실제로 작업하는 목적은 되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은 곳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꽤 있었어요. 결국 뭐 저희가 설정을 변경했을 때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개발자들한테도 영향이 가겠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설정을 다 일괄적으로 바꾼다거나 할 때도 이제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자유롭게 바꾸지 못하고 개발자한테 뭐 동의를 구하거나 아니면 공지를 해놓고 작업 시간을 알린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것 자체가 이제 같은 곳에서 이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꺼번에 작업하기 때문에 좀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내에 이제 당근마켓도 이제 조직 규모가 이제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엔지니어도 150명이 넘고 그 클러스터 안에 들어가는 이제 서비스도 한 120여 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당근마켓이 글로벌로도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이제 각 대륙별 4개 리전에도 저희가 클러스터가 나가 있고 알파 프로덕션을 하면 이제 그 4개 리전에 8개 클러스터가 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지역별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서로 리전 간에는 서로 통신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별도의 클러스터가 8개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SR팀에서 그동안 이제 준비하면서 클러스터를 업데이트할 때 싱글 클러스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클러스터에 버전업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클러스터를 준비해서 거기서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제 클러스터를 갈아치우는 멀티 클러스터 업그레이드 방식을 취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멀티 클러스터까지 고려하면 일시적으로는 8개 이상의 클러스터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배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 기덥스를 이용한 아르고의 설정이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 있었고요. 멀티 클러스 업그레이드에 대한 거는 저희가 1회 미덥 때 처음 발표하였던 유정열님이 멀티 클러스터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발표가 있으니 그 발표 궁금하시면 그 발표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가운데 이제 저희는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아르고 CD와 기덥스를 이용하는 것을 좀 고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해서 고쳐서 쓸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 만들어서 배포를 갈 것인지 이제 계속 고민을 좀 했어요. 그리고 그런 고민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풀어야 할 문제, 저희가 궁극적으로 제공해야 될 배포 시스템은 어떤 것일까를 좀 더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저희 배포는 이제 누구나 배포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하려고 한 거죠. 여기서 이제 누구나 배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은 배포 시스템이나 쿠버네티스에 사전 지식이 없어도 배포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기도 해요. 요즘 뭐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포는 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앞에 말씀드렸듯이 SR이 항상 개입해야 배포할 수 있는데 최초 설정은 그렇지 않아도 배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극단적으로는 이제 이번 주에 입사하신 개발자가 배포 버튼을 눌러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제 누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제 이상적으로 이제 목표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누구나 배포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야 누구나 배포할 수 있겠죠. 예, 모르는 사람이 배포하면 문제가 있고 잘 아는 사람만 그러면 이제 누구나 배포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SRE와 개발자의 관심사를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SRE는 물론 저희가 클러스터나 시스템의 어떤 것을 바꾸면 개발자에 대해도 공유를 하고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지만 또 어떤 작업은 SRE팀 내부 안에서만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분리하는 역할을 이제 배포 시스템이 할 수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중간 역할을 딱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게 배포 시스템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SRE팀의 클러스터나 인프라 작업을 했을 때 개발자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주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되어야 됐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 변경하거나 개선하는 인프라 정책들이 일일이 문서를 만들거나 가이드하고 설명해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강제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저런 부분도 시스템이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분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저희는. 그리고 뭐 누구나 배포할 수 있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편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결국은 배포 시스템이라는 것도 서비스니까 사용하기가 되게 편하고 예, 사용법을 이제 문서를 보지 않아도 물론 친절한 문서를 되게 쓸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문서를 보지 않아도 쓸 수 있게 되게 직관적이고 편하고 쉬운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쓸 때 뭐 앱을 받아서 쓸 때 문서를 뭐 그렇게 막 읽어보진 않잖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그렇게 쉽게 쓰면서 정책에 대해서 뭐 앞으로 뭐 네이밍 규칙은 이렇게 갑니다. 이런 문서를나 안내를 하지 않고도 그냥 자동적으로 정책이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편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저희가 배포 시스템을 가져야 될 목표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선택한 거는 이제 기존 거를 고쳐 쓰기는 좀 어렵고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처음부터
앞으로도 계속 쓸만한 배포 시스템을 만드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물론 보통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게 보통 좋은 선택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할 때 고민이 많았지만 일단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컨트롤이라는 저희 프로젝트 명으로 컨트롤이라는 프로젝트로 이제 배포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당근마켓이 이제 영어로는 그 캐롯이신데 그 캐롯의 C가 아니라 K로 쓰는 캐롯을 쓰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이제 K를 붙이는 그런 관례,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기도 이제 컨트롤 플레인에서 따와서 컨트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의 구조를 조금 설명드리면 컨트롤의 뒤에는 이제 고CD가 있어요. 예, 고CD는 고랭으로 만들어지진 않았고요. 예, 자바로 만들었어요. 이름은 좀 헷갈리지만 근데 고CD고요. 고CD는 이제 소프트웍스에서 만든 오픈소스 CD 프로젝트고요. 그냥 CI/CD 하면 대부분 상상할 수 있듯이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파이프라인이나 태스크 잡을 실행하고 뭐 관리하는 기능이 있고 이제 그거를 실행하는 에이전트, 고CD에서는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다른 데서 이제 러너라고도 하죠. 러너 같은 거를 이제 원하는 대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특징적인 부분은 그 CD에서 있는 거의 모든 기능, 이제 사용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관리하고 설정하는 부분까지 다 API로 제공하고 있어요. 뭐 실제로 써보면 API가 쓰기 좀 어렵게 돼 있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제공한다는 부분이 저희한테는 좀 좋아 보였고요. 이 화면이 이제 고CD의 기본 화면입니다. 예, 뭐 디자인은 취향을 타긴 하지만 이제 저희 기준에서는 좀 낡아 보인다고 했어요. 낡아 보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프로젝트의 실제 성숙도에 상관없이 일단 디자인이 좀 요즘 느낌은 아니다, 좀 오래됐다는 느낌이 있었고 요거를 저희가 POC를 해보고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봤을 때 기능은 나쁘진 않은데 이 UI에서 여기서 100개 프로젝트를 넣고 관리했을 때 정말 실제로 편하게 제공할 수 있고 앞에서 고민했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좀 답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CD를 먼저 해서 배포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선 방향을 계속 찾아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생각을 바꿔서 고CD 앞에 서버를 두기로 했어요. 원래는 서버를 두는 거를 그 다음 마일스톤 정도로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예 처음부터 서버를 두고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고CD를 감춰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앞에 이제 서버를 이제 구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축한 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예시로 스크린샷을 찍은 이제 컨트롤의 배포 화면이고요. 이건 특정 프로젝트의 이제 배포 히스토리가 나오는 거고, 이 화면은 이제 특정 그 하나의 배포의 그 상세 진행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뭐 개발자들한테 좀 익숙하게 GitHub의 UI를 썼고요. 예, 이거는 뭐 GitHub을 보고 베껴왔다기보다는 GitHub에서 프라이머라고 디자인 시스템을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컴포넌트를 가져다 쓰면 이렇게 그냥 매일 보는 GitHub 화면과 유사한 화면으로 구축할 수 있어서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개발자는 컨트롤만 써서 배포를 하고요. 그 뒤에는 고CD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는 사실 고CD가 뒤에 있는지 없는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물론 쓰다 보니까 암암리에 조금씩 알려지고 있긴 한데, 네, 저희 의도는 이제 컨트롤만 보고 뒤에 고CD가는 신경 쓰지 않도록 하는 구성을 했고요. 그렇게 구성한 거는 나중에 저희가 고CD에서 다른 걸로 뭐 바꾸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컨트롤을 중심으로 이제 사용하게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배포를 자주 하게 되면 컨트롤을 자주 하게 들어올 거라서 그 컨트롤이 어떤 허브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A라는 프로젝트를 갔을 때 A 프로젝트 그 사이트뿐만 아니라 관련돼서 모니터링이나 로그를 보기 위한 많은 연결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그 작업 담당자 아니면 찾기가 어려웠어요. 찾기도 어려웠고 또 새로 입사하신 분들한테는 더 어렵고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컨트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각 프로젝트에서 연결된 뭐 APM이나 뭐 매트릭을 보여주는 그래프 하나나 로그나
각 서비스가 자신만의 가지고 있는 어드민 사이트 간을 연결할 수 있도록 허브의 역할을 하려고 계속 링크나 기능을 붙여 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저희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쿠버네티스에 배포하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가장 그 핵심인 쿠버네티스 배포를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아까 앞에서 그 전에는 항상 SRE 팀이 배포를 만들어줬어요. 그 아르고를 위한 쿠버네티스 설정을 해줬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각 팀에서 원할 때 직접적으로 저장소만 등록하면 배포 준비가 되게 준비를 해놨어요. 물론 여기는 이제 저희가 배포 메인페스트라고 부르는 그 배포를 위한 설정 파일을 각 저장소에 둬야 이제 등록했을 때 의미가 있긴 한데 일단은 사람의 손에 저희가 그러니까 SRE의 개입이 없이 직접 할 수 있어서 더 빠르게 등록해서 배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저장소에 들어가는 배포 메인페스트라는 파일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세션에서 훨씬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거라서 여기서는 간단히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그 쿠버네티스 이제 서비스를 적용해야 되는데 서비스가 등록이 되면 컨트롤에서 이제 고CD에 배포를 실행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저희는 이제 클러스터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각 클러스터에 고CD 에이전트를 다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각 에이전트는 자기가 설치된 환경이 내가 한국 알파라구나 이런 그거를 이제 환경 변수로 다 가지고 있어서 그 값들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에이전트가 클러스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각 클러스터에 대한 인증 정보를 컨트롤이나 고CD가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에이전트 안에 떠서 들어가면 자동으로 당연히 그 인증 정보도 물고 들어가는 형태로 구성을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멀티 클러스터나 아니면 저희가 특정 이유로 클러스터가 늘어났을 때도 인증 정보를 따로 관리하거나 인증 정보가 누출됐을 때를 걱정하지 않고 그냥 에이전트로만 관리할 수 있어서 훨씬 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CD가 배포 명령을 받으면 그 쿠버네티스 메인페스트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그 안에서 그냥 쿠베CTL 어플라이를 그냥 해버리면 해당 클러스터에 그 메인페스트가 다 적용이 되니까 뭐 새로운 배포면 네임스페이스가 생기면서 뭐 디플로이먼트랑 인그레스랑 이런 것들이 쭉 생기겠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쿠베CTL 어플라이는 실제로 보면 디자이어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메인페이스에 정의된 디자이어드 스테이트를 쿠버네티스에 제출만 하는 게 끝이에요. 왜냐하면 쿠버네티스가 이제 그런 식으로 비동기로 동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배포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제 배포가 완료된 거죠. 왜냐하면 어플라이가 끝났으니까요. 어플라이가 오류 났으면 아니겠지만 성공적으로 쿠버네티스에 전달했으면 이제 명령어가 끝나고 배포가 완료된 거죠. 그러고 나서 디자이어드 스테이트를 리얼 스테이트로 맞추는 거는 쿠버네티스가 할 일이죠. 네. 왜냐하면 쿠베 어플라이는 거기까지는 책임지지 않고 이 상태를 계속 맞춰주는 게 아주 좋기 때문에 저희가 쿠버네티스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미 다 배포가 끝난 다음에도 어떤 이유로 팟 개수가 줄어들면 다시 채워주는 것을 이제 쿠버네티스가 해주고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배포가 완료가 되었다라고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모든 서버가 다 떴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V1 서버들이 있는데 V2를 하나 배포하기 시작했으면 이제 V1은 다 없어지고 V2가 돼야 배포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예. 그래야 저희가 만약에 V1에 치명적인 버그가 있어서 빠르게 준비해서 V2를 내보냈으면 V1이 다 없어져야 이제 배포 끝났어요. 오류 없어야 돼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6대는 V2인데 아직 3대는 V1으로 남아있는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거는 배포가 끝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배포가 끝났는데 왜 계속 오류가 발생하지? 라는 혼란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배포 시스템에서 이 부분을 정의해서 제공해 줘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쿠베CTL 롤아웃 스테이터스 명령어를 이용을 했고요. 이 명령어를 이용하면 해당 디플로이먼트가 롤아웃이 완전히 끝났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인해주기 때문에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지금 롤아웃이 완전히 끝난 거를 이제까지 검증한 뒤에 배포가 완료되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엣지 케이스가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포가 언제 끝났다는 거를 명확히 알 수 있어서 이제 이런 간단한 대시보드를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얻은 서비스가 며칠 몇 시에 나갔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전 아르고 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싱크를 하기 때문에 배포라는 개념의 그 논리적 단위로 떨어지는 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물론 아르고 CD에서 지원하는 것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없어서, 예를 들어 어제 2시부터 오류가 증가했는데 어제 2시에 뭐 배포 있었어? 라고 물어보면 그거를 어디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새 배포 시스템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제공하면 저희가 디버깅이나 이슈가 있을 때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능을 추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고민할 요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배포 시스템은 쉽고 편해야 되는가, 아니면 다양한 설정을 지원해야 되는가. 두 개는 좀 다른 거죠. 예, 다양한 설정이 있으면 쉽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엔지니어가 더 편해야 되는가, SRE가 더 편해야 되는가 같은 것도 좀 고민이 있었죠. 이 부분도 뭐 어떤 기능에 따라서는 SRE가 좀 고생을 하면 엔지니어가 많이 편한 것들이 있고, 엔지니어가 어떤 정책을 맞춰주면 SRE가 되게 작업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저울질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있었고요. 예. 이 부분을 딱 극단적으로 한쪽을 선택하기보다는 균형을 맞춘 어떤 중간 지점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맞추려고 계속 여태까지 고민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목표는 엔지니어가 쉽게 배포하지만 정책을 몰라도 되고, 예, 그렇게 배포를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한다. 뭐 사전에 막던 사후에 막던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한다. 이제 배포 시스템이 그런 거를 책임져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게이트 키퍼랑 가드레일에 대한 개념을 좀 고민을 하게 됐고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면, 게이트 키퍼는 그러니까 문지기죠. 네, 문지기라는 거는 어떤 단계에 갔을 때 승인을 받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는 거죠. 저희가 대부분 뭐 회사에서 결제 서류 같은 게 그렇죠. 결제를 받아야 다음 결제를 가고. 네. 근데 게이트키퍼가 많으면 일이 느려질 수밖에 없고 일이 좀 피곤해져요. 빠르게 일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게이트키퍼가 그것만 하려고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가드레일은 저희 보통 뭐 도로에서 보는 가드레일처럼 차는 계속 앞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차가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아니면 벗어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옆에 이제 가드레일 역할을 해주는 거죠. 보호장치 역할을.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드레일을 계속 많이, 게이트키퍼를 만들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저희가 각 팀이 빠르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게이트키퍼는 최대한 없애고 가드레일을 더 많이 만들어서 안전하게 배포를 하고 서비스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쪽으로 많이 움직였고요. 그런 식으로 고민해서 진행했던 것들이 이제 전에는 CI에서 각 프로젝트가 직접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고 푸시했던 거를 이제 컨트롤 안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각 프로젝트는 도커 파일만, 이제 실제로 빌드할 수 있는 도커 파일만 준비해 놓으면 그 도커 파일을 가지고 여기에 어떤 태그를 적용해 가지고 어느 ECR에 적용할지는 이제 컨트롤이 SRE 팀이 정한다. 를 저희가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죠. 전에는 각 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이밍 규칙도 좀 어렵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네이밍 규칙이 어떤지 저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ACR 자체도 SRE가 관리해서 이제 차후에는 뭐 비용을 위해서 옛날 이미지를 지운다거나 하는 관리까지 저희가 다 하려고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의도는 이제 컨테이너 도커 파일만 준비하면 이게 어디 푸시되고 어떻게 클러스터에 적용되는지는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면 이제 IRS, 이건 AWS EKS, 그러니까 AWS에서 제공하는 건데, 서비스 서버를 띄우면 서버가 이제 다이나모 DB나 S3 같은 데 접근하기 위해서 AWS 권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권한을 주기 위해서 ILSA라고 해서 IAM 롤을 만들면 쿠버네티스 서비스 어카운트로 연결해서 그 해당 팟이 그 해당 권한을 가질 수 있게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권한을 관리하는 IAM이기 때문에 IAM 롤을 주로 SRE 팀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로 권한이 필요하면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만들어주고, 추가 권한이 필요하면 업데이트해주고 하는 그런 핑퐁 과정이 계속 있었는데, 이 과정도 되게 피곤하고
관리가 좀 어려웠던 거죠. 이게 앞에서 설명드렸던 어떻게 보면 기존 방식이 게이트키퍼 방식이죠.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너무 과도한 권한이면 왜 이런 권한이 필요하신지 물어보고 그걸 검증해 본 다음에 이제 승인을 하거나 그러니까 적용을 할 테니까요. 이 부분도 이제 가드레일처럼 동작할 수 있도록 해당 저장소에 폴리시 제이슨 파일을 만들면 그 파일을 가져다가 저희가 AWS CLI SDK를 이용해서 직접 IAM에다가 쿠버네티스 그러니까 팟에 연결할 IAM 롤에 권한을 업데이트하고 변경된 게 있으면 추가하고 지워진 게 있으면 지우도록 했어요. 이렇게 되면 각 프로젝트는 저장소에 필요한 권한 있을 때 추가만 하면 그 다음 배포는 그냥 그 권한을 들고 새로 배포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편해진 거는 확실하지만 이제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하면 아직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뭐 와일드 카드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제 액션 같은 경우 특정 리소스에 대한 권한만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허용된 리소스를 관리한다거나 하는 몇 가지 규칙을 넣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팟이 서버가 IAM에 대한 권한을 가져가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허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저희 SRE 팀의 정책에 따라. 네, 이렇게 계속 배포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만들면서 배포 시스템이 사실 관여된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최소한 뭐뭐뭐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운영하려면 뭐 저런 기능도 있어야 되는데 저런 것도 있어야 그래도 배포를 하고 나중에 확인도 하는데 막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팀 내에서 논의를 하다가 그냥 결국 오픈을 해버렸어요. 예. 핵심적인 쿠버네티스 배포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무시하고 무시한다기보다 다른 부분은 오픈해놓고 만들자. 예, 피드백 받으면서 같이 그냥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그게 우리한테도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오픈을 했고요. 오픈이 제 기억에는 한 7월 중순쯤 됐으니까 이제 한 3달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렇게 오픈을 했고 저희는 이제 침투적이지 않은 마이그레이션을 적용하고 있어요. 이제 새 배포 시스템이 나왔고 이제 기존 배포에서 새 배포로 이제 프로젝트들이 넘어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새로 만들었으니까 저희도 하루빨리 모든 프로젝트가 다 새 배포로 넘어와서 저희도 거기에 새로운 기능을 넣으면서 빨리빨리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은 넘어오게 하는 거를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했더니 너무 노가다의 반복적인 작업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런 사람이 직접 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려고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런 식의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는 저희한테 좋지 않은 것 같고 또 바쁜 각자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는 개발팀들한테도 일정 기간까지 약간 데드라인처럼 옮겨가게 하는 게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방향을 바꿔서 이제 침투적이지 않게 마이그레이션 하기로 했고요. 저희 SRE의 고객은 사실 이제 사내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제 고객이 정말 원하는 제품을 만들고 고객이 직접 찾아오게 하고 싶었던 거죠. 이제 그 새 배포 시스템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새 배포 시스템에 이제 좋은 기능, 앞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계속 개발을 하면서 안정적인 으로 만들어서 이제 더 좀 매력적인 실제로 좋은 배포 시스템을 만들려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고요. 그렇게 개선하고 있는 거를 이제 사내 행사나 슬랙을 통해서 개발자들한테 계속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요. 새 배포에는 이런 기능도 있어요 같은 부분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하면 이제 마이그레이션 그 컨트롤을 써보고 싶다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생겨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은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넘겨야 되는지 같이 보면서 넘기고 하는 식으로 지금 마이그레이션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15% 정도 저희 전체 프로젝트 수로만 보면 한 15% 정도 지금 새 배포로 넘어와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팀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 팀에 이제 뭐 한 팀에 최소 한 명이라도 이제 컨트롤을 경험해보고 그 좋은 배포 경험을 통해서 이제 다른 분들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도 계속 컨트롤을 쓸 수 있게 전파를 하려고 계속 개발을 하고 새 배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제가